안녕하세요. 시설워크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며칠 전 제 영상에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분은 대구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일을 15년 넘게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지금도 많은 50대 형님들이 겪고 계신 진짜 아파트 현장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소장을 피하라. 완장차고 갑질 장난 아니다. 뒤에서 조심해라. 직원은 그냥 소모품이다. 영감 소장도 피하라. 꼰대질 심하다. 700세대 이상 절대 가지 마라. 고생만 한다. 신도시 젊은 아지매들 있는 곳도 가지 마라. 멘탈 나간다. 아파트는 그냥 오지 마라. 이 댓글 하나로도 느껴집니다. 15년 동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해 오셨는지 그 모든 게 담긴 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댓글을 중심으로 진짜 아파트 시설 관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파트 시설 관리 한번 해볼까?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1.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아파트 시설 관리라고 하면 나이 들고 은퇴하면 해도 되는 일 아니냐. 정년 없고 체력 부담도 없고 일도 단순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직은 은근히 고되면서도 감정 노동이 매우 심한 일입니다. 특히 입주민들과의 갈등, 갑질, 눈치 보기가 일상입니다. 단순히 기계실 들어가서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부릅니다. 저기요, 주차장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 왜 물이 안 내려가요? 어제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말 좀 곱게 하면 안 되나 싶은 날도 많아요. 2. 왜 50대 이상만 뽑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시설관리직에는 젊은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20대? 거의 없습니다. 30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40에서 60대, 심지어 70대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파트는 젊은 사람 많습니다. 젊으면 입주민들이 무시해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야, 네가 알아서 좀 해봐. 진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 여기 오래 버티겠지. 어지간한 갑질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싸구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히려 남자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으니 여기서라도 오래 버텨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 많습니다. 3. 시설관리 10계명이라는 말 오픈 현실. 댓글 달아주신 분은 아파트 시설관리 10계명이라는 걸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3일만 근무해보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냥 그만둬라. 1층 공원형 구조 아파트는 피하라. 당직 근무자라면 휴게시설부터 확인해라. 처음 볼 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건 진짜 경험에서 우러난 살아있는 조언입니다. 아파트 구조 하나, 소장 성격 하나, 입주민 성향 하나하나가 전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4. 이런 곳은 가지 마라는 말의 진짜 의미. 물론 모든 아파트가 이런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소장님과 직원이 잘 협업하고 입주민들도 배려 있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입찰만 끝나면 사람 바꾸고 보는 그런 용역업체 시스템 속에서 굴러갑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시설 관리라도 해볼까 하면서 막연히 지원했다가 몸도 마음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정말 한다면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가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도 만족하며 일하고 계신 분들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 현실적인 기준도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 지원하려는 아파트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미리 판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 10계명이라는 걸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15년 동안 고생한 분이 피와 땀으로 쓴 조언입니다. 첫 번째, 여자 소장은 피하라. 완장차고 갑질 심하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럼 남자 소장은 안 그런가? 아닙니다. 사실 여자냐 남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 잡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일부 소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도 막하고 지시도 막하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정 업체는 피하라. 직원은 그냥 쓰다 버리는 존재다. 이건 정말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시설 관리는 용역이에요. 직접 고용이 아니라 외부 업체가 계약을 따내서 사람을 배치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안 여겨요. 갑자기 내일 그만 나오라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업체, 오래가는 업체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 꼰대 소장은 피하라. 말기 못 알아듣고 고집 세다. 이건 우픈 현실이죠. 예전에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서 소장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 중에 일부가 예전 스타일 그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런 거 하지 마. 괜히 나서지 마. 이런 식으로 말 맞고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죠. 그러면 밑에 직원들 진짜 힘듭니다. 자기 소신대로 일도 못하고 괜히 눈치 보게 되고요. 네 번째, 700세대 이상은 가지 마라. 고생만 늘고 월급은 그대로다. 이건 거의 정답입니다. 세대수가 많다는 건 민원도 많고 시설도 많고 고장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요? 그냥 그 수준입니다. 몇만 원 더 받자고 그 고생을 해야 하냐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500세대 전후가 제일 나아요. 일이 적당하고 민원도 감당할 수준이에요. 다섯 번째, 신도시 젊은 엄마 많은 곳은 가지 마라. 멘탈 무너진다. 이건 정말 경험해본 분들만 공감하실 거예요. 신도시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진짜 민원 폭탄입니다. 왜 청소 안 했어요? 왜 벌레가 나와요? 이거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당하고 그걸 정중하게 받아주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해도 참고 또 참고. 사실 이런 건 체력보다 멘탈이 더 중요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삭히는 게 일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3일만 근무해보고 분위기 이상하면 그냥 퇴사해라.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현장 분위기요. 딱 3일만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말 걸지도 않고 소장님은 막 불호령 내리고 휴게실은 숨쉬기도 힘든 지하실 같고 그럼 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 여기 아니구나. 오래 못 있겠다. 괜히 참고 일하다가 뭔가 마음만 상합니다. 일곱 번째, 당직 근무자는 반드시 휴게시설부터 확인해라.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월급이 괜찮아도 쉴 곳이 없다. 그럼 지옥입니다. 실제로는 창고 같은 공간에 매트리스 하나 던져놓고 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냄새도 나고 바퀴벌레도 나와요. 이건 직접 면접 보러 갔을 때 휴게실 어디예요? 꼭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1층 공원이 있는 아파트는 피하라. 조경일이 너무 많다. 요즘 아파트는 1층을 공원처럼 꾸며놓는 경우가 많아요. 분수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 보기에는 참 좋죠. 근데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시설관리 직원입니다. 잡초 제거하고 예초기 돌리고 나무가지 치고 조경도 일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체력도 꽤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민원은 또 들어옵니다. 왜 여긴 지저분해요? 왜 여기 나무가 이 모양이에요? 아, 정말 이럴 때마다 내가 조경기사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모 지역 외곽 아파트는 가지 마라. 분위기 안 좋다. 지역 얘기라서 다 해당되진 않겠지만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입주민 성향이 좀 강하고 초반 정착기다 보니 민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출퇴근도 불편하고 근처에 편의시설도 없고 막상 일해보면 고립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 번째, 결론. 아파트 시설 관리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 말 너무 단호하죠. 근데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발 아무 정보 없이 뛰어들지 마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0계명 하나하나를 풀어본 내용이고요. 이제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안 하면 뭘 해야 하냐? 이 일 정말 그렇게까지 피해야 하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조적인 이유도 좀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시설관리라는 개업 대부분 용역입니다. 아파트랑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랑 계약해서 그 업체가 사람을 배치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업체를 바꿔버리며 거기 직원들도 한순간에 나가리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입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 몇 명이 우리 이번엔 업체 바꿉시다 하며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래 있는 분들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절대 정 붙이지 마라. 사람한테도 회사한테도 아파트한테도 그냥 하루하루 버틴다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입으로 들어가시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면접 볼 때 무조건 물어보세요. 이 현장 직원 이직률은 어떤가요? 소장님은 여기서 몇 년 계셨나요? 휴게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대답이 흐리멍덩하다. 그럼 바로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소장, 입주민. 이 세 가지가 괜찮아야 하루가 편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괜찮은 현장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아파트 시설 관리의 현실과 10계명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무조건 하라고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절대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정보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지원하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대수 확인하세요. 1000세대 이상 피하세요. 민원 많고 일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적당한 규모는 400세대에서 600세대 사이예요. 이 정도면 일은 적당하고 직원 수도 2에서 3명 돼서 서로 분담도 됩니다. 두 번째, 소장이 어떤 분인지 꼭 알아보세요. 면접 볼 때 소장님이 같이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때 말투, 질문 방식, 직원들 대하는 태도. 딱 보면 느낌 옵니다. 괜히 예전에 대기업 출신입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 고집 세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경우 많아요. 세 번째, 근무복, 휴게실, 샤워시설 확인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의외로 안 물어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출근해보니까 지하 2층 창고에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쉬라고 하며 그날부터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기존 직원들이 몇 년째 일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직률이 낮은 곳은 그만큼 괜찮은 곳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래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그래도 버틸만하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주민 성향 파악하세요. 이건 직접 가서 분위기를 좀 느껴보셔야 합니다. 입주민들 얼굴에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직원들한테 막말하는 분위기다.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소장님이 직원 이름을 부를 때 김 기사님, 박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면 괜찮은 현장의 가능성 큽니다. 그냥 야, 이봐요. 이렇게 부르면요. 그건 사람 대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체크하셔도 최악의 현장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그나마 괜찮은 아파트 현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축이지만 3년 이상 지나서 입주민이 안정된 곳. 초기에 민원이 폭탄처럼 쏟아지는데 3년쯤 지나면 정착돼서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둘째, 외주업체지만 정직원 대우 비슷하게 해주는 곳. 이런 데는 급여 외에 식대 지원도 해주고 명절에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재계약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셋째, 직원 교체가 거의 없는 곳. 이런 데는 진짜 복이에요. 서로 성향 맞고 소장도 사람 좋고 입주민도 별말 없이 지내는 데며 그냥 묵묵히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공고가 잘 안 올라옵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 쪽으로 이미 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며 혹시 자리 나면 좀 알려달라고 미리 말해두세요. 그게 진짜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려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존중받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건물의 하루가, 그 안에 사는 수백 명의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손끝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잊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더운 기계실 안에서 조용히 배관 점검하고 배수로 뚫고 전기 이상 체크하고 계신 모든 시설관리 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갈 곳이 있을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시설워크라는 사이트에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시설워크는 시설관리직을 전문으로 다루는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시설관리, 전기, 기계 보안, 영선, 소방까지 실제 정규직 채용 정보만 올리고 있고요. 실제 현장 분위기나 연봉 수준에 대한 경험자들의 댓글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그냥 한번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시면 마음 맞는 현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겐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제2의 시작을 향한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에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시설관리인 여러분, 당신은 이 사회의 숨은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